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숙소의 청소와 관리를 맡았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하늘에서 내린 기회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올림픽이 끝나고 퇴실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짐승들도 그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이곳에는 파리올림픽이 끝난 뒤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며 치를 떨고 있는 외국인 올림픽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독 한국 선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폭주하듯 흥분을 하며 열변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이야기 도중 짐승들에 비유하며 치욕적인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파리올림픽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선수촌 청소와 운영을 담당했던 레오니 블랑슈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하우스키핑 매니저라는 직업인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호텔이나 리조트 또는 대규모 숙박시설에서 청소와 하우스키핑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직원들의 근무 일정을 짜고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의 일들, 그리고 객실이나 공용구역의 청소 품질을 감독하고 청결 기준을 유지하죠. 만약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법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의 유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기존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효과적인 청소 방법이나 위생 기준, 고객 서비스 기술 등을 교육하게 되죠. 또한 청소에 필요한 장비, 비품, 세제 등의 재고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산을 관리하며 비용 효율적인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요청을 처리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종종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저와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또한 정체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말기 때문에 늘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저였기에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무에 임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고민을 했고 결국 저는 이 일을 이용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내었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근무하는 숙소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여행을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숙소의 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직접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특정 국가마다 호텔이나 숙소의 방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매너 있게 사용하시는 고객을 유심히 보았다가 해당 고객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휴가 시즌이 오면 저는 그러한 매너 있는 고객들의 나라에 여행을 가는 것이 저의 취미생활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었죠. 이런 저의 여행 방법은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실패하는 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인성들을 보고 선택한 여행지에서는 늘 좋은 기억들만 얻었다는 저의 경험치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여행 방법에는 아주 큰 고비가 생기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번에 열렸던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의 경험 때문에 말이죠. 어렵겠다는 파리올림픽 수준은 저에게 있어서 큰 기회와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숙소 매니지먼트를 경험했다는 커리어 한 줄 문구는 저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동아줄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수촌으로 사용될 숙소의 전반적인 위생과 청소 등의 관리를 도맡은 저는 정신없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주최 측의 요구사항이나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숙소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림픽을 앞에 둔 저와 직원들은 그야말로 흥분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실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입실하는 순간, 그리고 퇴실을 하는 순간과 그 이후까지 우리의 임무는 남아있는 상태였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일종의 무의식 영역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저는 특정 국가의 선수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에 배정된 직원들에게 말이죠. 아시아 국가의 선수들이 머무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하였고, 직원들도 특별히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한 직원들로 선정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배경은 과거 중국 여행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을 여행했을 때 겪었던 그 재앙과 같은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포심을 조장하곤 했으니까요. 사실 그날 이후로 그토록 여행을 좋아하던 저였지만 아시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정말이지 끔찍했거든요. 저의 이러한 선견지명 덕분인지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 구역의 숙소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해 놓았기에 아무래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렇기에 저는 아시아 국가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에는 당분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주로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관리에 신경을 써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이 국가 중에서 제가 여행을 가게 될 후보 국가들이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선진국이라 하는 것은 비단 그 나라의 국력이나 무력과 관련된 것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저의 생각이 이러한 확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진국민은 일명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타 후진국의 국민에 비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뛰어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일을 하다 보면 경험치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선진국의 국민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양이죠. 이를테면 교통법규 준수, 세금 납부, 투표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시민의식의 한 범주에는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공시설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죠. 그 외에도 선진국민은 후진국민에 비해서 환경의식이나 사회적인 포용성, 그리고 교육과 평생학습 능력에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군요. 또한 자국의 제품에 대한 사랑과 책임 있는 소비로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각도 강하고요. 물론 시민의 참여도 또한 선진국민의 데이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나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하죠. 또한 국제적인 마인드도 선진국민의 조건에 빠질 수 없는데요. 이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요. 국제기구나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는 선진국의 눈에 띄는 행동들이죠. 저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보고 배울 것도 많고,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용해서 보다 더 나은 사업체가 되고 더 나은 저 자신이 되는 것이 정말이지 보람차고 좋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죠. 아시아가 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럽 쪽 매니지먼트를 하는 와중 다급하게 직원 한 명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수들 숙소촌에 난리가 났어요. 아직 소문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직원은 다름 아닌 한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에 배정된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무슨 일인고 들어보니 그곳에 머무는 한 선수가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죠. 갑자기 도난 사건이라니. 프랑스에서도 5성급 호텔이 아닌 낮은 등급의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매니지먼트 일을 할 때나 간간히 벌어지던 일이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그것도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 또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저희 사업체의 실수나 실책으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분명했기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토록 제가 원하던 올림픽 선수촌 관리 커리어를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몰랐고, 한술 더 떠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중도 하차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불명예스러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긴 숙소가 아시아 선수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이라는 점이 유난히 저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자연스레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했고, 아시아인들이라면 분명히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되어 있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도 결국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시아 국가였기에 저로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심을 품은 채로 직접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분간은 해당 숙소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심산이었죠. 이곳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저거 도둑질하는 거 아냐?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 제가 목격한 장면은 다름 아닌 한 아시아인 남성이 공용 거실에 타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몰래 가져가는 장면이었죠. 저는 황급히 해당 남자를 따라갔고 그가 들어간 곳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은 한국인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였죠. 네, 이럴 줄 알았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한국인 남자를 보니 어이가 없었죠. 그 와중에 최초의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한 외국인 선수가 이 일에 대해 청소 직원들이 훔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직원들이 선수들이 묵고 있는 개인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공용 거실에는 수시로 드나들며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기에 공용 거실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직원들을 의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저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었고 단 한 번도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기에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제가 목격한 장면도 있었고요. 이미 저는 아시아인들이 죄다 이기적이고 더럽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인들 또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숙소 도난 사건이 이곳에 있는 한국 선수나 아니면 그들의 일행이 저지른 일일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며 이 일을 어떻게 정당하게 해결을 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제가 있던 문이 발칵 열렸죠. 매니저님,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공용 거실에 있던 물건이 아니라 선수촌 전체 객실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야? 전문 터리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지? 이번에도 한국인들의 소행인가? 한국인들의 소행으로 지레짐작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버리자 저는 온 정신이 한국인 선수단과 일행들에게 꽂혀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아예 그들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지금의 상황을 종결지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하우스키핑 매니저 레오니 블랑슈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 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곳에 계신 분이 공용 거실에 있는 분실물에 손을 댔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이러한 저의 직설적인 물음에 그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직설화법을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런 잡다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더욱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끈하게 직설적으로 나가야 저들의 실수를 유발시키고 단서를 잡을 수가 있다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저는 다소 여유롭게 짓고 있던 미소가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 혹시 공용 거실에 있던 지갑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라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누구 지갑인가 하고 살펴본다는 게 뒤적거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군요. 살펴보니 제가 아는 선수의 지갑이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곧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그 친구가 성격이 좀 칠칠 맞아서 뭘 잘 흘리고 다니거든요. 아, 그 친구 저기 오네요. 저는 누가 공용 거실에서 물건을 가져갔는지 보았기에 그 사람을 특정하여 반응을 예의주시하였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이실직고하듯 솔직하게 스스로 나서더군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발언 말미에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실제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새롭게 도착한 해당 선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저 한국인 친구에게 지갑을 돌려받은 것이 접니다. 제가 분실했던 지갑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혹시 이곳 담당 매니저님이 저 한국인 친구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군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하죠. 한국인들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한국에 자주 여행을 가는 편인데 제 성격이 워낙 덤벙대는 스타일이라 한국에서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모두 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주워주신 적도 있고 경찰이 찾아준 적도 있죠. 심지어 제가 물건을 두고 간 장소에 몇 시간이나 지난 후에 갔는데 그대로 제 물건이 그곳에 놓여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인들만의 민족적인 특성 같은 건데 아무튼 더 이상 저 친구들을 의심하면 크게 후회하실 일을 만들 겁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감싸는 거지? 그렇게 친한 사이인가? 유럽인이 왜 이렇게 아시아인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저는 이렇게까지 한국인 선수와 그 유행들을 감싸고 도는 유럽 선수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시아인이라고는 중국인들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저였지만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거기서 거기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로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뭐지? 아시아인들은 죄다 후진적인 국민성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나? 중국인들의 평판과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실과 마주한 저는 조금씩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수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의 범인이 한국 선수나 그들의 일행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을 직접 마주하고 보니 도저히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들의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다시금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 사건 이외에도 지금 이곳 선수촌에서는 다수의 도난 범죄 사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의 모습만을 보고 용의 선상에서 아예 제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례인 줄은 알지만 모두에게 같은 조서 내용을 적용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수색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이나 공권력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을 테니 5분 정도만 양해를 부탁합니다. 매니저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세요. 그러한 저의 발언을 끝으로 직원들은 곳곳을 수색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뒤적거려 보아도 이곳에는 그 어떤 분실물이나 도난품의 흔적들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색 작업 동안 묵묵하게 양해를 해준 한국 관계자들은 혐의를 벗어나자 조용하고 차분하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행동해 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도난 사건이 있었다면 절차를 밟으시고 정당한 공권력의 수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범죄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이 이런 식으로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한국인의 발언에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죠.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지레짐작으로 이 문제를 키워봤자 논란거리가 되면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은 몸을 사려야 했거든요. 그렇게 해당 사건은 미스터리 미제 사건처럼 올림픽 기간 동안 잊히는 듯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매니저님,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한국 선수촌 퇴실 청소를 하던 직원들이 죄다 기겁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선수들이 묵었던 방으로 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죠. 그곳에는 선수들이 분실했다고 접수된 물건들로 보이는 것들과 지갑들, 그리고 신분증으로 보이는 것들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이게 다 뭐야? 정말 범인이 한국 관계자들이었어?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 우리가 속은 거야? 여기 복도 쪽 CCTV 녹화된 거 전부 살펴봐. 그런데 문제는 방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온 쓰레기들과 물건들을 보는데 이곳이 과연 지옥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되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방에서 무슨 똥오줌을 갈겨 놓았는지 살면서 맡아보지 못한 듯한 지독한 냄새까지 풍겨왔죠. 아니, 이와 비슷한 냄새를 맡은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국 여행을 하며 길거리에서 맡았던 냄새들과 아주 흡사한 그런 냄새였으니까요. 심지어 해당 악취에 도망가듯 뛰쳐나가는 직원들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해당 장소를 피해 CCTV를 살피러 갔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퇴실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상의는 빨간색, 하의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단복을 입은 아시아인들이 무언가를 가득 들고 한국 선수촌 숙소를 들락거리는 것이 보였죠. 어찌 된 것인가 당시의 일을 알아보니 올림픽이 끝나고 퇴실 작업 중이라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이 무단으로 출입했던 것이었고 한국 숙소에 이런 짓을 해놓았던 겁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들이었죠. 이 문제로 해당 국가에 연락을 취하여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는 발뺌만을 해댔습니다. 오히려 한국 관계자들이 옷만 바꿔 입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들과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올림픽은 끝이 났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퇴실한 자리들을 직접 관리하며 일종의 습관이자 루틴이 되어버린 선수들 퇴실 상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저의 여행 드림 목록에 어떤 나라가 새롭게 추가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